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와, 엄마, 저 건물 봐요. 종이장을 구긴 것 같아요. 후후. 맞아, 바로 저게 프랭크 게리의 대표작 중 하나인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이야. 종이처럼 접히고 구겨진 듯한 곡선미, 눈부시게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외관. 모두 그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란다. 정말 특이해요. 그런데 저런 건물 안에서는 음악이 잘 들릴까요? 놀랍게도 저 안은 완벽한 음향 설계가 되어 있대. 게리는 외형뿐 아니라 소리의 울림까지 고민했지. 이 건물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공연장이기도 해. 저건 뭐지? 건물이야? 조각이야? 무슨 외계 우주선처럼 생겼어. 바로 이게 오늘의 주인공,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야.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프랭크 게리의 상상력이야. 그는 건물은 꼭 상자처럼 생겨야 할까?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마치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곡선을 사용했어. 재질이 무슨 금속 같아. 무겁지 않았을까? 그건 티타늄이라는 아주 가볍고 반짝이는 금속이야. 프랭크 게리는 이 재료가 바스크 지방의 흐린 날씨에서도 빛을 반사해 항상 살아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건물이 햇살을 반사해서 진짜 빛의 조각 같아요. 이 건물의 내부 구조는 전통적인 미술관과 완전히 달라. 중앙에 거대한 아트리움을 두고 그 주변에 전시실이 물결치듯 배치되어 있지.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 잃겠다. 그게 프랭크 게리의 의도야. 사람들이 건축 자체를 경험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작품을 보는 것뿐 아니라 공간 자체가 예술이 되도록 말이야. 그럼 여긴 미술관이면서 조각 작품이면서 모험 공간 같네요. 빌바오는 원래 쇠를 만드는 산업 도시였어. 공장 굴뚝과 회색 건물들만 가득했지. 사람들도 도시를 떠나고 있었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 미술관 하나로? 1997년에 이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몰려왔어. 도시도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의 자부심도 되살아났지. 이걸 빌바오 효과라고 해. 진짜 마법 같은 건물이네요. 게리는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카티아를 사용했어. 원래는 비행기 설계용이었지. 비행기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건물을요? 그래. 너무 복잡한 곡선을 사람이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웠거든. 그래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 쓰였지. 이게 나중에 디지털 건축의 시작이 되기도 했어. 프랭크 게리는 진짜 미래를 살았던 사람이네. 저는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슬프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느낌을 만드는 일이기도 해. 프랭크 게리는 사람들이 건물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심지어 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나중에 저도 감동을 주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게리처럼 형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가능할 거야. 기억해둬. 건축은 예술이자 감정이고 도시를 바꾸는 힘이야. 우와, 저건 정말 은색의 파도 같아요. 마치 건물이 춤추는 것 같아요. 맞았어. 이 건물은 마치 음악이 건축이 된 것 같은 곳이지. 이름도 멋지지?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이 콘서트 홀은 2003년에 완공됐어. 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본거지로도 유명하지. 건물이 반짝반짝해요. 여기도 티타늄인가요? 맞아. 외관은 곡선형 티타늄 패널로 되어 있어. 태양빛을 받아서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처음엔 주변 건물의 반사열 문제로 논란도 있었지. 그래서 실제로 일부 외벽은 반사광을 줄이기 위해 무광 처리됐어. 건물 하나에도 이렇게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단다. 근데 얘 이런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그냥 네모나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게리의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어.
그는 건축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거든. 건축은 살아있어야 한다. 감정을 움직여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어. 그래서 이 콘서트 홀은 정적인 네모가 아니라 역동적인 선율처럼 휘어진 곡선으로 만들어졌지. 그리고 이 모양은 단지 외관만 아름다운 게 아니야. 실내 공간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 우와, 안에도 너무 멋져요. 근데 콘서트 홀이면 소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 이 모양으로 소리가 잘 퍼지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야. 게리는 소리에 정말 집착했어. 그래서 세계적인 음향 디자이너 야스하사 토요타와 함께 협업해서 이 내부를 디자인했지. 천장의 곡선, 벽의 경사, 바닥의 재질까지 하나하나 음향을 위해 설계됐어. 실제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향을 가진 콘서트 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와, 그럼 음악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감정처럼 흐르는 건가요? 정확해. 게리는 음악이 벽을 타고 흐르기를 원했어. 그래서 연주자가 한 음을 낼 때마다 그 울림이 마치 생명처럼 관객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게리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월트 디즈니의 부인인 릴리안 디즈니가 이 홀을 기념해서 기부한 사실을 듣고 진짜 동화 같은 건축을 꿈꿨대. 디즈니처럼요? 그래. 그래서 이 콘서트 홀은 말하자면 성이자 연못이고 바람이자 음악이야. 그야말로 판타지지. 밖에서 보면 거대한 조각 작품 같고 안에선 소리가 춤을 추는 마법 같은 공간. 게리의 상상력은 정말 끝이 없어. 엄마, 여기서 자장가 들으면 진짜 천국일 것 같아요. 그랬겠지. 이곳은 단지 음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공간이거든. 게리가 꿈꾼 건 건축으로 노래하는 세상이었어. 저건 건물이 녹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요? 하하, 깜짝 놀랐지? 이곳은 룰로보 뇌과학 연구소라는 곳이야.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병원이지. 프랭크 게리가 2010년에 완공한 건물이고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건물 중 하나야. 이 건물은 단순히 독특하게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란다. 이건 기억의 혼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뇌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얼마나 뒤틀리고 왜곡되는지 게리는 그것을 이 건물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거예요? 응, 바로 그거야. 이 건물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 그 감정이 바로 뇌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세계란다.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하나는 비교적 정돈된 사무공간과 진료실이 있는 직선적인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마치 꿈속처럼 뒤틀린 철제 곡선의 건물이야. 여긴 회의나 강연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지. 근데 이런 건물 안에 들어가면 어지럽지 않아요? 하하, 외관은 복잡하지만 내부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야. 실제로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동선을 고려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설계돼 있어. 그리고 창문 하나하나로 들어오는 빛도 예술처럼 조절되어 있단다. 게리는 이 건물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건축으로 담을 수 있을까? 그는 건축을 감정과 인간의 상태, 심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생각했지. 그럼 이 건물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맞아. 사실 이 건물은 룰루보라는 한 남자를 위해 시작됐어.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짓기로 마음먹었고 게리에게 설계를 부탁한 거야. 게리도 실제로 자신의 친구들이 알츠하이머로 고통받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엄청난 정성을 쏟았다고 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고 삶을 되찾는 희망의 장소로 만들고 싶었지. 이상하게 따뜻해요. 처음엔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을 껴안아주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프랭크 게리의 마법이야. 보기에는 기이하고 낯설지만 안에 들어오면 감정이 차분해지고 무엇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게 돼. 나도 기억을 지켜주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기억, 감정, 아픔, 그 모든 걸 건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건축가지. 그리고 게리는 바로 그런 건축가였단다. 게리의 루보 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억과 치유,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진심 어린 질문이 담긴 상징적인 작품이야. 엄마, 여기가 진짜 프랭크 게리의 집이에요? 너무 평범한데요? 저기 보세요. 지붕에 금속도 덧대어 있고 창문은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와 있고 뭔가 엉망진창처럼 보여요. 하하, 맞아. 바로 이곳이 게리 하우스. 프랭크 게리가 1978년에 직접 리노베이션한 자신의 집이란다. 원래는 1920년대에 지어진 아주 평범한 더치 콜로니얼 양식의 주택이었어. 게리는 기존 집을 부수지 않고 그 위에 철판, 유리, 합판, 철망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했지. 마치 건축 실험실처럼 사용한 거야. 사람들이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는 다들 깜짝 놀랐어.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지. 진짜 그래요. 철망도 보이고 바깥 벽이 부서진 것처럼 생겼어요. 그게 바로 게리의 의도였단다. 그는 완벽하게 예쁘고 정돈된 것만이 아름다운 건축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일상의 재료, 공장에서 쓰는 재료들,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건축에 적용하면서 고급이라는 개념에 도전했지. 그럼 이 집도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수로 망가진 게 아니라? 그렇지. 게리는 이 집에서 해체주의의 가능성을 실험했어. 기존 구조에 새롭게 덧입히는 방식으로 공간과 공간 사이에 관계를 해체하고 다시 연결한 거지. 집 자체가 마치 건축에 대한 질문 같지 않니? 게리는 이 집을 통해 우리는 왜 집을 정형화된 틀 안에만 가둬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 이 집은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면서도 세계 건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 실제로 이 집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어. 동네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곧 많은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이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집에 매료되었지. 건물이 예쁘진 않지만 계속 보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매력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 게리는 건축은 완성된 조형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는 이 집을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흐렸어. 그럼 이 집이 게리의 첫 번째 대표작이에요? 정확히는 그의 철학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작은 집이 훗날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었던 셈이지. 엄마, 저도 나중에 남들이 처음 보면 이게 뭐야? 하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감동이 있는 거요. 그거 멋진 꿈이야. 프랭크 게리도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봤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걸었지. 작은 실험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 게리 하우스처럼 말이야. 게리는 항상 기존의 틀을 깨려고 했어. 사람들이 이건 안 되라고 말할 때 그는 왜 안 되지? 라고 되물었지. 그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와 감정,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 전통적인 건축물과는 너무 다르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프랭크 게리의 힘이야. 그는 사람의 감정을 건물에 담는 법을 알고 있었어. 자유롭고 대담하고 인간적인 건축. 저도 나중에 사람들이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는 그런 건축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너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봐야겠지?